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1919년 3월 1일 조선이 독립국임을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 세상을 울렸습니다.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은 3.1운동의 문을 열었고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민족평화운동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이자 한국 근대불교의 기틀을 마련해 주신 백용성 대종사의 삶과 사상을 소개합니다. 용성 스님은 1864년 5월 전라북도 장수군 번안면 중림리에서 오남매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법명은 진종으로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용성은 스님의 법호입니다. 14세가 되던 1877년의 어느 날 꿈속에서 부처님을 친견하고 마정수기와 정법을 부촉받은 스님은 2년 뒤 해인사 극락암에서 화월 스님을 은사로 해조율사를 계사로 득도합니다. 출가 이후 용성 스님은 보광사, 금강산, 고운사, 지리산, 송광사 등지를 다니며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생과 사의 일대사가 무상하고 빠른데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견성할 수 있겠는가?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굳은 원력으로 용맹정진하던 시절이 지나고 1886년 23세가 되던 해 스님은 송광사 3일암에서 수행을 마치고 낙동강변을 지나다가 저녁 노을을 보고 한 수의 시를 읊습니다. 금오천추월이요 낙동 만리파로다. 어주하차고 의구숙로하로다. 조선의 불교를 일으키기 위한 스님의 행보는 계속됐습니다. 공중에까지 명성이 알려졌던 용성 스님은 임상공의 보시금을 바탕으로 해인사 대장경판의 보수를 지휘했고 대중들을 위한 수행을 하던 1905년에는 근대기 최초의 참선 지도서인 선문유지를 저술했습니다. 이후로도 해인사 원당암, 지리산 칠불선원 등지에서 수행과 저술에 몰두하던 용성 스님은 47세가 되던 1910년 서울로와 처음으로 도회지에서의 포교를 시작합니다. 1912년 용성 스님은 조선 임재종 중앙포교당의 개교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과 함께 일본 불교를 견제하고 한국 불교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한 노력을 시작합니다. 2년 후인 1914년에는 서울 장사동에 조선 임재파 포교당을 설립하여 독자적인 포교 활동을 펼쳤고 다시 2년 후인 1916년 서울 봉익동 1번지에 오늘날까지 스님의 대각사상을 널리 선양하고 있는 대각사를 창건합니다. 그리고 만해 스님과 함께 3.1운동 민족대표 33인에 동참한 용성 스님은 명월관에서 거행된 독립선언문 선언식에 불교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독립선언문 발표 직후 경찰에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서대문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합니다. 철창 생활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지만 스님에겐 새로운 미래를 향한 원대한 발언을 세우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종교의 서적들이 모두 조선글로 번역된 것이요 한문으로 그저 있는 것은 별로 없더라. 그것을 보고 특히 통탄한 생각을 이기지 못하고 큰 원력을 세웠으니 내가 만일 추록하면 즉시 동지를 모아 경전을 번역하는 사업에 전력을 다하리라. 1921년 서대문 감옥을 나온 용성 스님은 대각사에 머물면서 역경 사업의 조직체인 삼장역회를 출범시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한국 불교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선학원 창건에 동참했고 이듬해인 1922년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교의 사상이 대각임을 천명하는 대각교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1925년 세속의 나이 62세에 스님은 새로운 결사운동에 돌입합니다. 동구 불출, 오후 불식, 평상시 무건을 강령으로 30여 년간 수행을 목표로 망월사에서 만일 참선 결사회를 출범시켜 서구, 운봉, 전강, 동산, 고송, 고압, 춘성과 같은 선지식들의 동참과 함께 치열한 수행 공동체를 가동시킨 것입니다. 이듬해에는 승려가 결혼을 하고 육식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건백서를 일제총독부에 제출함으로써 한국의 청정승가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때부터 대각교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일본 불교를 모방하고 계율 파괴를 방관하는 기존 종단에서 과감히 탈종합니다. 스님은 서울 대각사에 본부를 두고 함양, 용정에 지부를 두어 대각 사상을 펼쳐나갔으며 연변에 대각교당을 건립했습니다. 이어 용영변에 농장을 설립하고 함양 백운산에 과수원을 건립해 본격적인 선농 불교를 시행합니다. 이로 인해 수자 스님들은 수행을 하면서도 자급자족하는 청정승가의 모습을 확립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한편 삼장역회의 부단한 노력으로 1928년 12권에 달하는 조선글 화엄경이 발간을 완료했습니다. 당시 용성 스님이 번역한 경전은 금강경, 원각경, 능엄경, 대승기실론 등 10여 권에 달했고 대각교 의식, 각해 일륜 등 10여 권의 사상서도 출간했습니다. 경전의 역경 사업에 대한 용성 스님의 원력은 계속해서 민족문화운동으로 전개됐습니다. 1936년 2월 대각교당에서 제자들에게 법맥을 전하는 법맥 상속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당시 용성 스님의 법제자가 된 스님은 회암, 다남, 동헌, 동암 스님 등입니다. 그 직후 동산, 고암, 자은 스님 등이 법제자가 됩니다. 이듬해에는 용성 스님의 계맥이 동산 스님에게 전달됐습니다. 1940년 세수 77세, 범납 61세가 되신 용성 스님은 빙긋이 웃으며 시자여 대중이여 그동안 수고했도다. 나는 이제 가련다. 하고는 고요히 이 생의 삶을 마치셨습니다. 스님이 입적하신 이듬해 해인사에는 만해 한용운 스님이 비문을 지은 비석이 세워졌고 용성선사 어록이 발간되는가 하면 나라가 광복을 맞은 1945년 12월 김구 선생을 비롯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대각사를 방문해 용성 스님의 크신 발자취를 기렸습니다. 이후 격동의 한국사 속에서도 면면이 이어져 오던 용성 스님의 크신 뜻과 사상은 1969년 스님을 흠모하는 제자들의 손에 의해 재단법인 대각회가 만들어져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헌, 자운, 구암, 지관 스님은 고귀한 헌신을 몸소 보여주신 분들입니다. 지금도 대각회 이사장 대총 스님, 대각회 이사 도문 스님, 효경 스님과 같은 많은 제자들의 원력에 힘입어 용성 스님의 원대한 발언과 사상은 쉼없이 그 완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한말, 어지러운 세상에 이 땅에 오셔서 날 앓고 방황하는 중생들을 위해 밝은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신 시대의 선각자 백용성 대종사. 큰 스님의 크신 원력과 사상은 앞으로도 한국 불교의 미래를 빛내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